아니 잘 잡아? 아니 초점 쌤 얼굴이 안 보여요. 됐어요. 굿.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거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함수의 진과 감수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예요. 자, 근데 이제 함수의 극대극소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뭐 하나를 조금 비교하고 갈 건데 우리가 늘 우리가 함수를 배워보면은 뭐를 찾았었냐면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항상 찾았었죠. 뭐 유리함수를 배워서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항상 찾아줬었고 무리함수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 어떤 점들이 주어졌을 때요. 또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 다 배웠을 때 그때의 최대값이 언제인지 최소값이 언제인지 다 이런 것들 다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나면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또는 이제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러한 내용들 나오는데 그때 이 최대 최소와 극대 극소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요. 최대와 최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 좀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비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라고 하면은 어떤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게 최대,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게 이제 최소라고 나오는데 극대랑 극소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요 개념 자체를 배워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 한국말로 잘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이거 다 한자로 만든 거라서 그게 한자로 만든 거. 그래서 너네 요즘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영어로 조금 얘들의 이제 번역을 해주면요. 최대랑 최소는요 영어로 썼을 때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맥시멈 그리고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최대와 최소를요. 근데 뭐 사실 너희들이 이제 글로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글로벌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 전체 아니야? 맞지? 미래 맞냐? 아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글로벌이 맞죠? 이 지구 맞지 이거? 맞지 이현아? 확실해? 맞대. 자 그래서 그 글로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체 안에서 전체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전체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최대 최소의 잠깐 성질도 좀 조금 하시면 최대 최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의 범위는요. 전체예요. 전체 실수 전체라고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범위는 그냥 전체가 돼. 전체 모든 우리가 이제 fx라는 함수의 뭐 x값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자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우리 비교해봐봐. 야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가장 큰 산 높이가 가장 최대인 산이 어디예요? 어디야 소영아? 한라산. 백두산. 너무한 거 아니야? 백두산 아니야? 조금 완전 그렇죠? 나중에 이제 통일할 거니까 백두산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이가 최대인 산은 백두산이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으니까 그때의 값은 어떻게 결정되더라? 얘는 값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야 이제 한라산이 나오는 시대가 되버렸네 진짜.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런 거 안 배워요? 그래? 우리 때 배웠는데. 그러면서 백두산이라고 알려줬는데. 아니야, 너도 한라산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백두산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그래요. 아무튼. 자,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최대 최소는 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극대 극소는요, 얘 이제 영어로 쓰시면 뭐니, 얘는.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극대와 극소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너희들이 딱 이렇게 영어로 봤을 때요. 극대와 극소 그리고 최대와 최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딱 보이지 바로
너네 영어 잘 아시니까. 즉 최대 최소는요 글로벌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의 가장 높은 거 가장 작은 거를 최대 최소라고 하고 이 극대 극소는요 로컬 어떠한 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극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우리는 극소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와 극대 극소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 근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얘들아 극대값이 그러면은 어떠한 이 지역에서의 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백두산 뭐 근처에 사는 애들은 가장 높은 산이 어디야? 백두산이잖아. 근데 그걸 한국으로 넓혔을 때 가장 최대가 어디야? 백두산이니까 뭐 어떤 지역에서의 최대값이 전체에서 최대값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느낌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로컬은요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떠한 근처에 대해서 근처 또는 어떤 이제 근방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근처와 근방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의미고 자 얘네들은요 이제 여러 개가 존재 가능하겠죠. 네, 이러한 느낌만 가지고 우리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정의 좀 써드릴게요. 자 극대와 극소의 정의입니다. 자 x는 자 a를 포함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담겨있는 이 어떤이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썸이죠 썸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거 너무 멀리 간다.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첫 번째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봐봐 얘들아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뭐를 담겨있는 거냐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떠한 구간 자체가 있어. 자 x는 이 a 값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 있는데요. 그래 써라 얼른 써 빨리 써 이거 중요하니까 들으면서 해 들으면서 중요해. 봐봐 a를 포함하는 어떤 이제 뭐 a가 1이라고 합시다. 자 1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어떤 구간이 있어. 근데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즉 1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이 있대요. 근데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값을 내가 타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그때의 함수값이 전부 다 1일 때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대. 뭐 지금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얘는요 첫 번째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쓰시고요.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쓰시고 자 그때의 fa 즉 이거는 a에서의 함수값이죠. a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야.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어떤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인 거죠. 어떤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극대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뭐 이 극대값이 얘들아 함수값이고 이거 조금 유의 좀 하세요. 극대값은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입니다. a가 극대값이 아니야. a가 극대값이야. 이것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반대로요. 이 극소값 좀 정의 좀 하시면 자, 이번에는 a일 때의 함수값이 그 어떤 x보다 다 작거나 같대요. 그 어떤 x보다도 다 작거나 같대. 자, 그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x는 a에서요. 극소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fa를 극소값이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극소값은 우리 함수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함수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그래프 하나 그려보시면서 써볼 건데 뭐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그려놓으시고요. 뭐 이해가 잘 되신다면 굳이 그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냥 함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얘가 y는 fx라고 합시다.
자, 그때요. 이 y는 fx라는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으시래. 자, 언제일 때 극대고 언제일 때 극소인지 한번 써보시래요. 자, 극대라는 건 어떠한 구역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극대라고 하는 거야. 가장 큰 값.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집 여기가요. 어떠한 내가 딱 구역을 잡았을 때 그 구역에서 가장 큰 값인 거 보여? 그래서 지금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이 지금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극대값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극대값이 여기예요. 왜? 어떤 근방에 대해서 가장 높잖아요. 반대로 극소값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근방에서 가장 낮은데 여기가 극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근방에 대해서 가장 낮은 값 여기가 극소값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드는 의문이 있죠. 쌤, 극대랑 극도가 저희 이제 로컬이라고 썼으니까 어떤 지역 내에서의 최대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어떤 이제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잖아. 아니 구간도 안 알려줬는데 얘가 최대고 최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 헷갈리실까봐 지금 이 표현을 여기다 써드렸는데 이 근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써드렸는데요. 이 근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봤었어? 극한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 배울 때 우리 근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죠. 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의 값은 뭐였냐면은 x가 1이 아니면서 1의 근방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을 우리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근방이라는 건 수학에서의 근방이라는 개념은요. 뭐 너네가 그냥 함부로 야 이렇게 설정하자 이렇게 설정하자가 아니야. 수학에서 근방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떠한 그 점에서의 리미트 즉 극한값을 구해봤을 때 그 극한값이 주변에 있는 것보다 크더라요. 봐봐. 선생님 왜 여기가 극대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 점의 근방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 보시면요. 그때 이 점은요. 이 왼쪽 근방에 대해서는 크지만 오른쪽 근방에 대해서는 더 작게 되죠.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왜 극대값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극대값인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근방에 대해서 조사해 볼 건데 근방 아주 좁은 공간에 대해서 조사해 볼 건데 마찬가지로 얘는요 왼쪽보다 더 크고 오른쪽보다 크니까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잖아. 그래서 얘가 극대값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 극대값이라는 이 점에서요 근방을 내가 살펴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근방보다도 얘가 더 크고 오른쪽에 있는 근방보다도 더 함수값이 크니까 얘가 극대값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극소값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점에 대해서 극소값을 찾았을 때 근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값은 왼쪽에 있는 근방보다도 작고 오른쪽에 있는 근방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극소값 된다는 거야. 즉 어떠한 아주 작은 지역 내에서 가장 작은 값 극소값,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값 극대값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뭐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안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뭐 이거 조금 써놓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써놓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의미를 알아봤다. 지우요? 네. 뭐 집에 가야 되시면? 아, 그거 아니야? 네, 이러한 느낌을 일단 조금 잘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얘들아 뭐 나중에 우리 얘기하긴 하겠지만 봐봐. 우리가 지금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을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극값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극값은 뭐라고 했냐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어떤 경계라고 했어. 실제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는 이 극대값은요. 함수가 극대값 이전에는 증가하다가요. 그리고 극대값을 지나면 나서부터 함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극대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나누는 어떠한 경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극소값도요. 극소값도 내가 이렇게 이제 감소하다가 극소값의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면 함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이 극소값은요. 함수의 감소와 증가를 나누는 어떠한 경계가 돼. 뿐만 아니라 극대값도 여기 다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보호되고 또 극소값 넘어가면 플러스 보호되니까 어떠한 극값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바꾸는 어떠한 경계가 되더라. 뭐 이러한 의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조금 지워도 되니? 네, 지울게.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거. 자, 우리가요 수투에 넘어와서 이 함수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씀드렸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불연속 함수 그리고 연속 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면서요. 자, 그리고 이 연속 함수에 대해서 연속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연속 함수와 그다음에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 이렇게 우리가 두 개 배웠었죠. 자, 뭐 여기서 이제 첨점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었으니까요. 자, 그때 우리 어떠한 예 좀 하나 보시죠.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대국수는 과연 연속과 불연속 또는 미분 가능과 미분 가능하지 않다의 영향을 받을까? 지금 이런 얘기야. 아까 증가함수와 똑같이 함수의 극대국수는 불연속과 연속 그리고 미분 불가와 미분 가능에 영향을 받을까? 지금 이게 궁금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어떤 예제 좀 하나 그려놓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꽤나 더럽게 생겼어요. 되고요. 네,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y는 fx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보시면요. 지금 일단 우리가 먼저 불연속인 놈들 좀 찾아보시면 불연속을 파란색으로 조금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불연속이고요. 여기도 불연속이고 자, 여기도 불연속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함수가 불연속하면은 그러면 극값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자, 여기 좀 볼게요. 이 함수 보시면 여기서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극대값 되는 거고요. 이 점이 극대되는 거 보이시니? 왜냐면요. 마찬가지로 난 이 점의 근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점의 근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근방에는 오른쪽 근방은 지금 얘보다 더 작아요. 마찬가지로 얘 왼쪽 근방도 얘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극대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불연속은 극대극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케이? 불연속은요 극대극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내가 이때의 이 점은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극소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이때의 근방을 살펴봤을 때 오른쪽보다도 작고요 왼쪽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지금 극소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은 우리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첨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조사해봤을 때 자, 그때의 근방에서 내가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의 함수값을 계산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얘도 극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미분 불가도 극대 극소에 영향을 줄 수는 없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도대체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곧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네, 그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조사해 보시면 잠깐만. 이제 얘는 꽤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야, 그럼 이 점은 극대냐 극소냐야. 그래서 한번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의 근방을 한번 살펴보는데 왼쪽 근방에 대해서는 얘가 작아요. 또 오른쪽 근방에 대해서는 얘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만 보고 극소인가 했더니 오른쪽을 봤더니 얘가 더 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네, 극대와 극소 둘 다 아닌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다.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우리가 정리 좀 해보시면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와 마찬가지로 극대와 극소는 불연수 그리고 미분 불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 느낌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지 않는다. 극대와 극소는요, 불연속과 미분 불가능에 영향을 받지 않다. 이 정도의 개념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이것 좀 보시면, 우리 이제 아까 전부터 했던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조금 할 건데요. 자,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자,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극대와 극소는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을 우리는 극대 극소라고 합니다. 바뀌는 점을 극대 극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이죠.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을 우리 극대 극소라고 하고, 그때 그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극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극점. 이렇게. 이제 극점이라는 건 극대점과 극소점 둘 다 있다는 거 이렇게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얘기 자체가 있어요. 자, 이제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연속이면서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써주실 거냐면, 자, 어떤 f'a가 0이래요. 즉 미분계수가 0이랍니다. 미분계수가 0이고 x1보다 a가 크고요, x2보다 a가 작을 때, 자, 이거를 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알아주시는데, 어떠한 정의역 A보다 x1은 A보다 작고요, 그리고 x2는 정의역 A보다 더 크다. 이 정도의 개념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A라고 하면은 x1은 여기 한 2쯤 있고 x2가 한 2쯤 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f'x1이 얘가 플러스이고, 즉 프라임 x1이 플러스라는 것은 무슨 함수라는 얘기야? 증가일 때, 지금 증가이고요. 자, 그리고 f의 f'x'가요 음수라면 즉 증가에서 이제 감소로 바뀌는 거죠. 뭐 쓰실 필요 없는데 그냥 너희들 이해도끼 위해서 조금 해주시면, 봐봐. x1은요 a보다 작은 값이고 x2는 a보다 더 큰 값이잖니. 그래서 a보다 작은 값에서는 증가고, a에서 딱 이제 순간 변화율이 이제 0이면서 x2가 또 이렇게 감소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야 지금.
그래서 뭐 함수의 증가 함수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극대값은요. 증가라는 함수값에서 감소로 바꾸는 어떠한 경계가 되더라. 이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f'x1이요. 음수고요. 그 다음에 f'x2가 양수라고 하면은 얘는 x는 a에서 극소가 되고요. 극소가 되고 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러한 경계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상으로 조금 표시해보시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여기 이제 어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a라는 점이 있으면은 a보다 작은 x1일 때는 계속해서 감소한대요. a보다 작은 x1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그다음에 a보다 큰 x2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때의 a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조사해봤더니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a 값은 뭐가 되더라? 극소값이 되더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래프는 뭐 여러분들이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로 조금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11페이지에 잠깐 좀 펴보시고요. 문제 몇 개만 조금 풀고 갑시다. 111페이지요. 자, 251번에 1번과 2번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1번과 2번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해봐요. 1번과 2번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극값을 구하시려면 먼저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자 얘들아. 학습 안 했구만? 그냥 딱 증가함수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봐봐. 도함수 그래프 딱 그려보시면요. 6 곱하기 x-1 그 다음에 x-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좀 살펴보시면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죠? 얘가요. x축과 1과 2에서 만나고요. 최고차항 양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y는 x 플러스 x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도함수의 함수값을 알면은 본함수에서 뭐를 알 수 있어? 증가함수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고요. 여기 플러스, 즉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자, 우리 fx의 그래프 개형 좀 한번 살펴보시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다가요. 자, 그런 다음에 1보다 커졌을 때 여기가 이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찾으래? 극값과 극소값 찾으시래요. 극값이 어디 있어? 너네가 딱 봤을 때 극값이 어디야? 여기가 극값 아니야, 여기? 즉, x가 1일 때요. 얘가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가져요. 또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요. 얘가 뭘 가져? 극소값을 가져. 그때 극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 넣어주시면요. 뭐 그때 극대값 나오겠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넣어주시면 그때 극소값 나오겠고, 지금 이런 번호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봐봐. A에서의 도함수에서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0일 때, 도함수에서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 A 값보다 작은 데에서 플러스였다가 A 값보다 큰 데에서 마이너스며, A 값보다 작은 데에서 플러스였다가 A 값보다 큰 데에서 마이너스며, 자, 그때의 함수는 x는 A에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 그래서 극대라고 지금 우리 나와 있잖아요, 저기서. 또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함수값을 비교해봤을 때 A보다 작은 곳에서 마이너스고 A보다 큰 곳에서 플러스면요, 그때는 무슨 거야? x는 A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그때의 우리 극소값이 x는 즉 3일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일 때라는 걸. 이렇게 지금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극대값 찾아주시면요, 뭐 이거 다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 대입하세요. x에다 1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1이니까 3, 5 빼기 1 하시면 x는 1일 때 극대값 4를 갖더라.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x는 1일 때 극대값 4를 갖고요. 또 마찬가지로 2 대입하시면 x는 2일 때 극소값 얼마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값을 찾는 거예요. 봅시다. 자, 2번도 보시면요, fx가요 x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이래요. 자, 먼저 도함수 좀 보여주시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나오게 되면서 얘 4x로 묶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따라서 4x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럴 때의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요, 뭐 아직은 잘 모르긴 하다만, 얘들아 잘 모르긴 하다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때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우리 0이 된다라는 건 알아요. 0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극대냐 아니면 극소냐 구해주려면 결국 뭐 하시면 돼? 양 옆에서의 부호 확인하면 돼. 부호 확인. 자,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딱 0 나오니까요, 우리 뭐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놈 마이너스 2 좀 집어넣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왜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어떤 거야? x제곱 아,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뭐야? 4 나오네. 4 소리. 어쩐지 2, 4 나더라. 그래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하나 한번 넣어주시면요, 자, x에다가 3 좀 집어넣읍시다. 자, x에다가 3 좀 마이너스 3 좀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곱하기 4니까요. 뭐 마이너스 108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뭐 플러스 한 48 정도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볼 거는 부호만 붙자고 부호만.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5 나와요. 마이너스 5. 됐네? 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는 어떠한 부호를 갖는지 살펴보시면 자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1 좀 넣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좀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4 나오고 플러스 16 나와서 여기서 10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9 나와. 그럼 보자 얘들아 보자.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고 오른쪽에서는 양수야.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의 미분계수가 0이래요. 마이너스 2일 때의 미분계수가 0이고 자 그때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플러스니까 그때는 무슨 값이네? 극소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극소값입니다. 아직 우리가 4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0일 때도 한번 보시면요. 그럼 이제 1일 때 한번 집어넣을까요? 1일 때? 자 1일 때 한번 집어넣었을 때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래서 0일 때 미분계수가 0이면서요. 미분계수가 0이면서 자 그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무슨 값이 나오더라? 얘는 그 대값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2보다 큰 3 집어넣으시면 여기 함수가 플러스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미분계수 0이니까 소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극값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뭐 극소값 얼마, x가 0일 때 그때값 얼마, x가 2일 때 뭐 극소값 얼마 뭐 하시면서 너네가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근데요 이거 어차피 얘들아 뭐 사실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싶죠? 그래서 사실 극대국수는 뭘로 구해주시는 게 맞아요? 원래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에 지금 이 3차 함수 그래프 얘 못 그리잖아. 못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못 그리잖아요. 4차 함수도. 근데 나중에 이제 너네가 오늘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배울 건데 사실 이거 그리는 거 뭐 1도 아닙니다. 최고차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나와요. 그래 놓고 얘가 마이너스면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은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도함수가 플러스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요.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요. 도함수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가 증가해요. 얘가 4차 함수 나와. 그래서 그냥품은 딱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서 극소 그때 너네가 나중에 다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뭐 좀 이용하자고. 이거 좀 이용 좀 해보자고. 나중에 가면 어차피 다 저렇게 구할 거예요. 됐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에 우리 극대국수는 뭘로 그린다? 그래프 개형으로 나중에 찾아줄 거예요. 그래프 개형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일단 아직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질 못하니 어떠한 방법으로 미분계수가 먼저 0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부호가 반대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은 극소가 나오더라. 이 정도만 조금 알아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함수의 극대극소. 미분계수에 관련된 함수의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야 fx가 x는 a에서 첫 번째요 미분 가능하고 두 번째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그러면은 f'a가 0이 되냐라고 물어봤어. 0이 되냐라고 물어봤어. 자,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극값을 가지면 우리가 f'a 즉 미분 계수는 도함수에서의
0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0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일단 맞습니다. 얘는 일단 맞아요. 근데 반대로 f'a가 0이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틀립니다. 얘는 틀려요. 자, 그때 발레 좀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발레는요. 아까도 우리 발레에 대한 예로서 y는 x 세제곱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y는 x 세제곱이 발레가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건 이렇습니다. 야, 미분계수가 0이면 그러면 극값 가지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미분계수가 0이면 무조건 극값 가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y는 x 세제곱의 도함수부터 좀 찾아주시면, 자, 얘의 f'x는요 3배의 x 제곱돼서요. 자, 그때의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x는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오르긴 함수가 나와요.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니? 이거 fx의 함수값 그려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증가고 증가예요. 얘는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러면서 f'0이요. f'0이 0입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는 이제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요.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면서 0에 가까워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즉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접하게 돼요. 이 직선을 통과하는 게 얘가 지금 접선이죠. x는 0에서 접선이 나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야, 그러면 얘가 지금 극대값이냐 또는 극소값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요, 뭐 어디를 봐도 극대 극소 전부 다 안 돼. 즉 f'A, 즉 f'I 0인데요 그때의 극값을 갖지 않는 발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거꾸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문제 풀어 갈까요? 문제 봅시다. 자, 112페이지 펴시고요. 112페이지. 자, 내가 256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257번 한번 풀어봐. 256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플러스 a의 x 제곱이면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얼마를 갔는데 마이너스 2를 갔어요. 됐니?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이제 아까 써드렸던 거 노트 필기 봐봐. 노트 필기 계속 보시면서 fx가 극소값 같는데요. 근데 내가 뭐 함수 하면서 뭐 불연속이냐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미분 불가능이냐 하면서 거기 밑에 써드린 내용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함수 fx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f' 마이너스 2가 얼마다? 0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일 때 우리가 극소값 갖는다는 건 f'-2가 0이다. 지금 이 얘기랑 똑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온 그 내용까지 전부 다 보여주시면, 자, 그때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9라고 나왔으니까 그때의 f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9 나온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a값과 b값을 전부 다 구해줄 겁니다. 됐죠? 자,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f'x가요 마이너스 3x 제곱은 플러스 2ax라고 나와. 자, 그때 우리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좀 대입 좀 합시다. 대입하시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4a 나오는데 얘가 얼마나? 얘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fx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면요, fx는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조건. 그때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2 좀 넣어주시.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4, 3, 12하고 플러스 b가 얘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9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니까 우리가 보시는 b의 값은 마이너스 6 나오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시래? a 더하기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은 정답 마이너스 9 나오겠다. 됐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257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시점이 3에서 해야 돼. 미리 올라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3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 넌 미리 올라왔잖아.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수영아, 여기까지 계속 감소해야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지. 미리 올라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플러스니까 계속 올라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꺾이잖아, 음수로. 그렇지. 언제까지 계속 더. 그렇지. 이렇게. 응? 자, 봅시다. 257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 극대극소의 곱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우리 먼저 f'(x) 구해주시죠. 자,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x도 플러스 9라는 2차 방정식 나오고요. 자,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과 같이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프 그려주시면 x가 1일 때 그리고 3일 때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자, 얘는 이제 y는 f'의 도함수의 그래프죠. 도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일단 함수값의 구호 좀 적어주시고, 자, 그때 우리 fx 보여주시면 x가 1일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고요. 그 다음에 1을 넘어서부터는 감소해요. 감소야. 그다음에 3을 넘어서까지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때 보시면요, x는 1에서 우리 미분계수 0 나오고 미분계수 0 나오고 그때 배 나오는 걸 마찬가지로 x는 3에서요, 우리 미분계수 0 나오고 속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겠다 이거야.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자 극대값은 뭐랑 똑같냐면 f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9니까 k 플러스 4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소는요. x 대신에 3 집어넣으시면요. 3 집어넣으시면 27 그리고 6, 3, 18인가요? 6, 9, 54네.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이 되는 K만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래놓고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4 나온다고 했었는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이어서요. 우리가 구해주는 K의 값 마이너스 2 나오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얘들아 내가 이제 사실 걱정인 건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극대극소는 다 어디서 생겨? 미분계수가 0인점에서 생기죠. 즉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점에서 극대극소가 생기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야 그럼 무조건 생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생기지 않아요? 무조건 생기지 않아?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프를 잘 그려가면서 천천히 파악한 후에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예가요 되게 많아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생겨봐. 얘가 이제 도함수예요. 도함수. 얘가 도함수. 자 그랬을 때 얘는요 극값이 어디서 생길까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보통 생각하시는 게 도함수가 0일 때 생기잖아. 도함수가 0일 때 생기잖아. 다 이런 생각들 하죠. 실제로 여기서는 안 생깁니다. 자 마이너스고요. 플러스고 넘어가서도 플러스예요. 즉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접하긴 하는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딱 0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얘는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게 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야 미분계수가 0이면 무조건 극대고 극소냐? 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그래프 그려가시면서 파악하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 그러면은 미분계수가 0일 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나오는 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다음과 같이요. 미분계수가 0이면서 양옆에 부호가 반대일 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생기다. 뿔 많이까요? 극대값, 막 뿌리니까 극소값이요. 막 뿌리니까 극소값, 뿔 뿌리니까 안 생겨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기억을 잘 파악하신 후에 우리 도함수 극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113페이지에 이거 그냥 말로만 조금 하고 끝납시다. 말로만 하고 끝내고. 자, 볼게요.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요.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이거 한번 시켜봐야겠어요. 구간 마이너스 2에서 6까지요.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 x의 값 구하시래요. 극대값을 갖는 x의 값. 자, 민지야, 뭐 있냐? 마이너스 2에서 6까지요. 극대값이요. x가 0일 때 되죠? 또 네, 6도 극대값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니까요. 6의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되네 얘들아? 6의 오른쪽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 6에서의 왼쪽 부분만 봤을 때 6은 확실히 그 지역에 있는 값들보다 더 크게 되죠. 따라서 1번의 답은 0, 3, 6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요. 우리 2번도 구해주시면 그때의 극소값은 자 마이너스 2 그리고 2 그리고 4 이렇게 뭐 3개 나오겠네요. 쉽다. 그렇죠?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4페이지에 함수의 그래프 볼게요.
드디어.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오, 8시보다 더 빨리 끝나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너무 빠른데? 괜찮니, 지우야? 네, 괜찮대. 여행은 좀 더 할래?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럴게요. 일단은요, 여기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안 풀 예정입니다. 안 풀 예정이고, 그냥 단순히 뭐만 할 거냐면, 우리 함수 그래프만 볼 거예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볼 거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하고 문제를 푼다 한들, 너네 그 진도랑 안 맞아. 샌비 진도랑 안 맞아서, 샌비 진도는 도함수의 활용 2까지 딱 끊기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더라도 도함수의 활용 2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안 끊기니까, 뭐 아쉽게 해도 어떻게? 설날 때 숙제가 조금 주는 거죠. 설날 때 숙제가 조금 주는 거고, 도함수의 활용 2는 아직 풀진 마시고요. 그냥 수학 중심으로만 복습 좀 하시면 돼요. 수학 중심으로만 복습만. 자, 우리 함수의 그래프 마지막으로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정엄아, 소영아, 한번 끊었다 가자. 끊었다.